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법조인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관 변호사의 비용은 실제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실제 본 바로는 사건마다 달라서 금액을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착수금이 기본 2배에서 3배쯤 하더라고요. 일반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진행 단계별 추가 비용이 계속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단계까지가 착수금에 대한 내용이고 재판까지 가면 착수금만큼의 비용이 또 추가가 된다든지, 민사의 경우에는 일단 승소할 시 착수금보다 더 많은 성공 보수를 요구하고 그 뒤에 부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또 따로 협의를 하자고 하는 식이죠.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업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18명의 유명 피고인들을 대리한 1306명의 변호사들의 경력을 조사해서 양형 결정 과정에 전관예우가 실제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관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이 전관 효과는 판검사의 경력과 퇴직한 지 얼마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고 이런 점이 수임료와 관계가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인데요. 신배님, 지금은 16년이 지난 2023년입니다. 이 전관예우란 게 아직도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를 만나면 불송치되고 송치될 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만나면 기소될 게 불기소돼버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를 만나면 실형 살 게 집행유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실제 하나요?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전관 특혜죠. 전관에게 특혜를 주면 한두 명만 특혜를 줘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존재한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 이 법조인들한테 전관예우가 존재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판사의 23.2%, 검사의 42.9%, 변호사의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게 이 조사에서는 판검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법원 공무원과 검찰 공무원한테도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응답을 좀 적게 하셨어야 되는데, 법원 공무원들의 37.7%, 그리고 검찰 공무원의 무려 66.5%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관예우가, 전관특혜가 어디까지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무죄되고 뭐 기소가 불기소되고 송치가 불송치되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차상 편의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 유리하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안 붙을 건데 붙는다던가, 그런 범위까지 포함을 하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2018년 조사 자료이긴 한데, 응답자의 31.9%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47.5%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대다수가 감소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동일한 사법시험 연수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동질감이 많았지만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로 구성 성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죠. 전관 변호사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임료가 비쌉니다. 자, 이제부터는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법조계 종사자들 중 43.6%는 비슷한 조건이면 전관 변호사의 선임을 자기 의뢰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 변호사 선임을 권고한다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조계 종사자들 중 80%는 전관 변호사라도 돈이 만약에 많이 들면 굳이 선임하라고 권고까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전관 변호사를 권고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조차도 전관이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9%밖에 안 됩니다. 33%는 최소한 더 나쁘게는 안 나올 거다, 29.5%는 절차상의 편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27%는 전관이니까 실력이 더 좋을 것이므로 결과도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23.9%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진 다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라네요. 그러니까 이들도 정확히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뭐가 어떻게 좋은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관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선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좀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관예우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이 일반 변호사보다 몇 배가 비싼 그 수임료만큼의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의 정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도장값이라고 하죠. 본인의 이름 올려놓고 도장만 찍고 실제 사건 처리는 밑에 있는 결국은 정관이 아닌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도장값을 노리고 이름이 올라가는 거를 노리고 사건을 맡기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단순하게 정관이니까 더 잘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생이 걸린 문제다 보니 저조차도 정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뭐 정관 변호사님 찾아가셔도 된다라고 의뢰인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 비싼 수임료만큼 기대했던 어떠한 결과를 과연 얻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는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 뭐 다른 방송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저는 피해볼 게 없으니까. 나만 죽으라는 거죠 지금? 신변님은 있으신가요? 근데 뭐 신변님은 뭐 통계 자료만 말씀하신 거니까 뭐 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